여러분 혹시 지난 2022년 중국 공산당 당대회의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앉아 있고 시진핑 주석이 그 옆에 이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성 두 명이 들어오더니 후진타오의 양팔을 잡아서 끌고 나갑니다. 후진핑 전 주석이 뭐라고 좀 항의도 해보고 이렇게 버텨보려고 하지만 이내 팔이 들어 올려져서 밖으로 퇴장당하는 모습.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권력 이양 장면이다. 이렇게들 얘기했었죠. 이렇게 막강한 1인자로 10년 넘게 군림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인데 최근 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실각설이 종종 돌았지만 헛소문으로 끝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얘기도 들려요. 자, 왜 실각설이 퍼지고 있는 건지 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의 강준영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진핑이 실각을 했다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사실은 이제 건강 이상설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아. 작년 원로들하고 중앙정치국 확대 회의를 하는 베이다이허 때도 한 2주 정도 사라졌었고요. 예. 건강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 이후에 네. 이제 소위 아시다시피 그 시진핑의 최측근들로 여겨지는 네. 군부 인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이게 권력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권력 아. 이상설이 먼저 제기됐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이게 위기설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실각설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봄부터 그렇게 된 예, 거예요. 그럼 지난 봄부터? 그러니까 작년 가을 정도부터 그런 어. 느낌들이 쭉 있었는데 특히 올 봄부터 예, 그게 예. 더 많이 시작이 됐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그 해외 언론에서도 주류 언론에서는 잘 안 다루는 그런 주제고 특히 그 반중 단체인 그 에포크 타임스 이런 데에 얘기들이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게 아. 결정적으로 마이크 플린이라는 트럼프 1기 때 네. 보좌관이 이제 뉴욕타임스에 네. 기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정론이 돼버린 그게 형태로 결정적이었어요. 아니 백악관 출신의 안보보좌관이 네, 네. 국가안보보좌관이 실각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옛날 같은 헛소문이 아닌가 네. 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만 같은 데가 이제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보가 많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조심하고 있다가 대만의 그 진보 신문인 자유시보라는 데서 이제 그거를 좀 받아쓰고 대서특필하면서 아하.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그거를 많이 받아쓰고 있다. 다른 나라 언론보다 아니 그 왜는 점은 또 우리는 중국, 일본 이쪽에 그러니까요. 촉각을 예, 곤두세울 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소문으로만 도는 걸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뭐가 좀 다른가 해서 조사를 네, 네. 하다가 이제 강 교수님까지 모신 건데요. 도대체 그럼 이번에는 무슨 정황들이 있길래 이렇게 구체화를 띠면서 오래 가는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어느 나라든 최고 권력자는 뉴스에서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시진핑이 움직이지 않는 날도 뉴스에 한 꼭지씩 등장을 해요. 근데 한참 동안 시진핑 주석이 뉴스에서 사라졌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2주 네. 정도 사라진 것도 있고 어. 빈도가 좀 줄고 예를 빈도도 들어서 줄고. 시진핑 주석이 어디를 갈 때는 그 전에 경호나 의전 인력보다 사람 수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약간 힘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둘째, 시진핑의 최측근인 서열 3위와 5위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이거는 근데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숙청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다. 근거가 사실은 돼요? 이제 이 네. 부분을 네. 중국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서열 3위, 5위 이거는 국가 서열이 아니고요. 군 서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 서열. 네. 중국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현재 7명 있습니다. 네. 그 시진핑도 상무위원 중에 하나고요. 음흠. 그중에 우두머리가 총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각 맡은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맡은 분야가 다 있는데 군은 맡은 사람이 상무위원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의 총서기가
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예. 시진핑이 예. 책임자인 거예요. 책임자네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군사위원을 쫙 깔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군사위원회는 원래 다 시진핑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도 계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월남전 참전파 네. 그 계열이고요. 하나가 시진핑은 복건성에서 17년간 근무를 네. 했거든요. 복건성이라는 데가 대만을 마주 보는데요. 네. 거기 30일 집단군이라고 있습니다. 대만 공격을 위한. 예, 예. 그쪽 사람들이 대거 중용이 돼서 중앙으로 올라왔어요. 예. 지금 군 3위, 5위가 바로 자기가 친신처럼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부 군 권력 투쟁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지니까 다 자기 사람이지만 자기 힘이 더 많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해서 거예요. 네. 이것도 실각설의 근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네. 도는 거고 세 번째 근거로 드는 것 요겁니다. 원로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하는 그런 당의 중앙 기구가 갑자기 새로 만들어졌다. 원로의 정치 개입 기구? 이거는 왜 실각설로 이어지는 이게 거예요? 사실은 이제 중국 정치는 네. 항상 그 원로 계파 정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덩샤오핑이 있을 때도 중앙 고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네. 정치 일선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국사에 네.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 길을 열어놨고 아하. 그런 것들이 이제 여름마다 열리는 북대하라는 휴양지가 있어요. 베이다이허라는데 예. 거기 모여서 이제 결정적인 논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2012년에 당 총서기가 되고 2013년에 국가주석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로들을 다 배제한 거죠. 10몇 년간. 그래서 사실 원로 정치 그런데 원로가 없어요. 예. 장저민 사망했죠. 맞네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후진타오 전 총서기 주석, 그 다음에 상하이방 그 장저민 계열로 일컬어지는 정칭홍 이런 정도만 남아 있고 이거는 고문 세력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원로 세력을.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예, 그 예. 정책 조정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언론에서 지적을 못 하고 있는데 19기 6중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2021년입니다. 이때 총서기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총서기만 회의 소집권이 있고 아. 의제 설정권이 있다. 아하.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1인 체제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금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뭐그 총서기 혼자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서슬이 시퍼런 절대 권위라면 누가 감히 그 얘기를 그렇죠. 꺼내겠느냐. 당신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견제 세력을 네. 하나 좀 놓자는 말을 감히 하겠느냐. 네, 그런데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누수가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근거고요. 실각설의 네 번째 근거. 브릭스 정상회의가 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데 이 브릭스 회의는 뭐냐면 신흥 경제국들 모임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주축이거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 실각?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빠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올해만 해도 그 4월에 동남아 3국 베트남 비롯해서 갔다 왔고요. 5월에 러시아 전승절 갔었습니다. 6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했어요. 예. 그리고 7월 이제 24일부터 EU와 또 정상회담이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브릭스를 왜 안 갔느냐? 예. 우선 푸틴이 안 와요. 브릭스 정례를 푸틴이랑 만나서 사실은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그 반미 전선을 끌고 가는 건데 브릭스는 그리고 작년에 페루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브라질에서 열리잖아요. 네. 브라질 대통령도 만났고 네. 또 모디 총리가 옵니다. 모디 총리는 또 시진핑과 사이 안 각을 좋잖아요. 좀 세우거든요. 케미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괜히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뭘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않아도 서슬시퍼런 트럼프의 이 관세 편지를 비롯하여 이런 데서 지금 이제 5월 12일 날 런던에서 회의를 하고 3개월 유예를 해서 8월 12일까지 일단 예. 중국은 지금 협상 중이거든요. 예. 그 전에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근거로 그 실강론을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 네 번째에 대해선 최소한 센터장님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일단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실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실각의 이유는 뭘로 들고 있느냐? 건강 이상이에요? 건강 네네. 이상으로 인한 실각이라고 그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어요? 건강 이상설 만약에 이 예. 문제가 사실이라면 예. 시진핑으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게 이제 건강 때문에 물러나는 거겠죠. 인제 그걸 음. 내세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인제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짱요시아가 시진핑과 적대를 하고 있다는 등 뭐 인제 장유시아는 이 이인자죠? 네. 이인자인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자꾸 그려지니까 아. 이게 뭔가 권력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정치국원들이 모여서 하는 집체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거 하는 거 인제 보여줬잖아요. 막 받아 적는 것도 보여주고. 이인자 장유샤가 저 뒤에 시진핑 앉아서. 얘기하는 걸 막 받아 적는 거를 네네.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뭐 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엊그저께는 또 항일 유적지 또 방문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예예. 그것도 인민일보나 CCTV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뭐 했거든요. 공장 시찰하는 것도 네. 보여주고. 그러니까 인제 전반적으로 보면 네. 아직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네. 서방 세계나 이런 데에서의 희망 사항이 좀 들어 있고 또 아.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도 예. 계속 이데올로기적으로 밀어붙이는 시진핑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제 요런 것들을 요런 부분에서 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군에 대한 절대적 장악력이 약간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한테 다른 세력들이 그러니까 예. 소위 시진핑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몰아줘서 예.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니냐 인제 이렇게 아. 비춰지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당을 장악하고 전 중국을 장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당의 밑에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일체다. 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힘을 안 실어주면 다른 후계자를 옹립할 수는 있지만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뭐 짱요시아가 예예. 뭐 이거를 뒤집어 엎고 뭐 지도자가 된다라든지 전국을 주도한다라든지 하는 거는 중국 정치 메커니즘에서는 벌어지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실각은 아닌 것 같다. 실각은 예, 아닌 것 저는 같다. 아직 거기까지는 그건 아닌 것 전혀 같다. 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보이는 포인트들에서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은 있는 데다가 네네. 시진핑이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소문이 더 커져간다. 네네. 게다가 미국 트럼프도 시진핑 싫어하잖아요. 중국 싫어하잖아요. 그런 게 더해지면서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시진핑 왜 인기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경제 어렵잖아요. 때문에. 역시 뭐 모든 국가가 다 민생의 문제잖아요. 트럼프가 저렇게 편지 보내고 그러는 것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맞아요. 막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맞아요. 마찬가지로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아시다시피 네. 중국은 어쨌든 개혁 개방의 성과로 세계적 국가가 됐었고 됐고 지금도 뭐 세계 2위의 네. 경제체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3년을 뭐 중국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완벽한 봉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리오프닝을 1년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오프닝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또 트럼프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 경기가 나빠지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예요. 네. 그럼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중국 거 사지 마라. 예, 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기네 것도 못 팔고 지금 이제 야적장에 네.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일자리를 잃게 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되고 돈은 2,000조 가까이 풀었는데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이러니까
돈은 풀었는데 돈이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시주석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막 맞대서 싸우기만 해? 뭐 좀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나오는 그렇군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네, 하나는 네. 이거를 이제 무슨 실각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걸 찬스다. 음모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몰래 꾸미는 걸 예, 음모라고 음모. 하고 예. 양모라는 것도 있어요. 양모는 뭐예요? 밝은 대낮에 네. 야,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 이 머루동이 썼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너 뭐라 그랬지? 다 저거 예, 살생부를 예.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싹 없었다.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하는 모이죠. 예. 이런 거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몇 네. 년간을 했다가 힘이 좀 빠지려고 그럴 때 다시 네. 권력을 다잡기 위해서 아하. 요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예. 자기는 살짝 뒤로 빠져 있으면서 군부 내에서 싸움을 시키고 네. 막 이러면서 이제 옥석을 가려요? 옥석을 가려서 정리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아. 조금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여하튼 실각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 센터장님은 아직은 그쪽이 아니라는 네.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데 강 센터장님 의견은 그러하시고 전반적인 지금 학계 의견도 그러합니까? 학계도 실각설까지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네. 확인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냥 이런 예, 지금 설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럼 이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쨌든 중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휴양지 메이다이허라는 데서 북대화 회의가 열리고요. 네. 이 회의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내부 비밀 회의이기 때문에 밖으로는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소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8월에 사중전회라는 거 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열지 안 열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도 있고 9월 3일 날 전승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시 주석이 중요 담화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말씀은 전승절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거 당연하죠. 예. 전승절 뭐 우리한테도 지금 네. 초청한 마당인데. 푸틴도 지금 다 오게 오라고 돼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국내 정치가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외부를 좀 끌어들여 가지고 돌파하려는 생각도 시진핑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봐야지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네.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중국을 이렇게 지켜보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잘 막지 못하는 중국 내부에서도 아. 모양새가 아.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거를 막지 못하는 걸로 봐서 뭔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다 알고 예, 예, 왜냐하면 예. 짱이오시하건 누구건 다 시진핑의 사람들이에요. 장유샤도. 예, 원래 사석에서 형님하고 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2인자 됐겠죠. 네, 아버지끼리 친구고 예, 다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시진핑이 완전히 권력을 상실해서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가 지금 우리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일반적 시각입니다. 네. 실각, 뭐 권력 이양 이것까진 아니지만 이런 보도가 계속 커져가는 걸 통제 못하는 걸로 봐서는 좀 누수가 있는 거, 예, 뭐, 누수 있는 것만은 좀 그런 느낌은 굉장히 느낌은 많이 들어. 들고요. 그런 그리고 느낌. 이제 언론이나 특히 서방 세계는 네. 뭐 극적인 변화를 얘기하죠. 네. 시진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뭐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그런데 중국이라는 데가 거대 국가고 네. 당이 올해가 105년, 104년 된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통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중국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후계자 지명을 안 해서 문제가 음. 생긴다면 뭐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마련을 해 보든지. 그래서 인제 그런 걸 우리가 뭐 질서 있는 퇴진 퇴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중국이 그런 걸 안 했던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후야오방도 그렇게 물러났고요. 아. 자오즈양도 천안문 사태 때 물러날 때 중국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네. 지도자가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흘렸거든요. 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식의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는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아, 뭐 영화처럼 막 하루아침에 어떻게 누가 와서 암살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연금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다. 안 일어날 겁니다. 설사 권력이양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긴 기간을 네네. 두고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 방식이 될 예,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할 거고 또 그렇게 해야 그렇죠?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음. 하루아침에 막 급하게 이 음. 속된 말로 뒤집어지고 예, 이런 예. 거는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누구예요, 교수님? 후계자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전혀 알 수 없죠.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다만 인제 뭐 공청단 계열 사람들이 자꾸 뭐 왕양 얘기도 나오는데 왕양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거는 후계자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밑에서 아마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나오신 김에 한 5분만 우리 더 얘기할까요? 네네네네. 예, 라디오는 그러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우리 강주원 교수님 바쁘신데 제가 5분만 잡았습니다. 아, 중국 얘기가 또 듣다 보니까 흥미진진하네요. 우리랑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와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시진핑이 실각은 아닌 것 같은데, 실각은 아닌데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 정도까지 지금 결론 내리고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살짝 냄새는 난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실은 이제 시진핑의 그 강력한 밀어붙이기, 네. 그 이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특히 중국식 현대화 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 국내 경제 회복이라든가 네. 또는 트럼프를 맞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런 스타일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내적인 네. 어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런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또 거기 아직도 인터넷 못 써요? 당연히 구글 이런 거 못 써요? 통제되고 있고요. 네. 그러고 여전히 네. 그 공산당이라는 막강한 유일 정치 실체죠. 이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시진핑은 바뀔 수 있지만 공산당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상을 공산당이 차려놓고 먹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께서 네. 나는 이거 먹기 싫어. 나 저거 줘. 그러면 먹지 마. 이렇게 말릴 수는 있는데 밥상을 엎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내가 먹고 싶은 건 좀 안 먹어도 참으면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공산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투쟁을 해서 바꾸고 쿠데타를 해서 뒤집고 이러는 거는 중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죠. 당원들이. 권력자 예,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체제를 바꿀 생각을 하진 그런 건 않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극단적인 권력이양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네. 설사 일어나더라도 매우 점진적으로 그렇게 질서 갈 있게 가능성이 있다. 건강 이상 때문이 아니더라도 건강 이상 설로 바꿀 거다 바꿀 거면 네, 뭐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그런 있습니다. 느낌으로 네. 여러분 상황을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제가 2022년 그 후진타오 끌고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그 장면이 그 당시 뉴스 하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후진타오는 주석입니다. 주석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때가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결정하는 대회였는데 맞습니다. 네. 바로 옆에 앉힐 만큼 원로 살아있는 전직 주석이니까 그런 원로 정치인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이 사람을 끌고 일어나요. 근데 후진타오가 뭐라고 들어 말도 해요.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도 끌고 일어나는 저 장면은 그때 저 왜 저랬던 걸로 지금 이제 아세요? 저게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끌어내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저게 22차 당대회 하는 현장이니까 그전에 네. 통과되는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회람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국가 원로 지도자로 네. 부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 얘기가 돼 있었던 게 안 돼 있거나 음. 약속이 안 지켜졌거나 그래서 아마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네. 원래는 네. 10 년씩 이렇게 하라고 덩 샤오핑이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덩 샤오핑이 인제 이 너무 그 권력을 오래 가지면 안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10 10 년씩만 년씩만 해라 2 번씩만 이랬었죠. 해라. 등소평이. 예. 예. 등소평 2 번씩만 하라고 그래서 그게 장저민, 후진타오까지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장저민도 사실 13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오즈양이라는 먼저 총서기가 네. 천안문 사태로 낙마를 했고 네. 그래서 그 잔여 임기와 2 번을 해서 13 아. 년을 했고 아하. 여기는 인제 그다음에 후진타오가 10 년을 했고 그렇다면 네. 장저민 시진핑이 2 번째 할 때 정도에는 후계 구도에 들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예. 예. 그쵸,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런데 그걸 안 했고 이제 3 번을 한 거죠. 20차 당대회를 예. 한 거예요. 예. 근데 그전에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호춘화라고 네. 인제 이분이 63 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꽤 어리죠. 젊네요. 젊죠. 네. 63 년생이고 호춘화가 공청단 계열이에요. 공산주의 청년단. 예. 그러니까 후진타오도 공청단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리커창도 공청단 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그룹이구나.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을 네. 정치 국원이었습니다, 원래. 네. 중국은 이제 중앙위원이 후보위원까지 한 400명 되고요. 예, 예. 정치 국원이 25명, 어. 그중에 7명에서 9명이 상무위원이 되는 구조예요. 상무위원이 있고 그 밑에 정치 국원이 있고 예. 그 밑에 뭐라고요?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있고 예예예. 그래서 근데요. 예. 중앙위원이 돼야 정치 정치 국원이 국원이 되고 되고 국원이 돼야 상무위원이 상무위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저 당시에 호춘화는 그래도 정치국원으로 있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상무위원급으로 올라가 주기를 공청단 계열에서는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미는 젊은 후춘화가 네. 최소한 상무위원 그 7명 안에는 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랬는데 정치국원에서도 빠지고 중앙위원으로 남겨뒀단 말이죠. 시진핑이. 시진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제가 볼 때 네, 네. 25명이 이제 정치국원인데 예. 예. 근데 저 20차 당대회 때는 정치국원이 24명만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아니 후춘화가 여기 원래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왜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보려고 그러니까 못 보게 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 장면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자 후진타오 손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후진타오 전 주석이 요 앞장면이 안 나오네. 요 앞장면이 뭐냐면은 그 앞에 서류 뭉치가 있는데 그걸 좀 요거를 붙여봤죠. 살짝 들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살짝 이렇게 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남자 2명이 들이닥치더니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니까 시진핑한테 뭐라 하고 끌려가면서 그 지금 시진핑 옆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이렇게 등을 치던데 리커창입니다. 리커창이었구나. 네. 리커창은 이제 공청단 계열이고. 같은 그룹 네. 계열이죠. 후진타오랑 리커창 등을 치면서 뭐 너 좀 잘해봐. 네, 나는 맞습니다. 가지만 넌 잘해봐. 이런 느낌으로 네. 갔어요. 확인할 길은 전혀 없지만 없어요. 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 당대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관철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태가 났다. 이렇게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짐작이죠. 네, 중국의 네, 얘기라는 게 뭐 팩트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네, 알 확인할 수가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네.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마 이 서류 안에 후춘화가 이번에 정치국원 안에 들어있는가 그 상무위원회 정도까지는, 들어있는가를 보려고 상무위원은 안 해줘도 최소한. 정치국원에서는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걸 이렇게 이번에 내가 요구했으니까 들어있겠지 하고 보려고 하는 순간 끌어내 버렸다. 그 실제로 없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벌이었던 리커창은 의문의 죽음. 네, 리커창은 이제 어쨌든 상무위원은 2번밖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중국 정치 체제는 좀 묘합니다. 국가급 지도자라는 게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제 자기네들은 국가급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게 네, 사실 이제 국가 원수급인데 네. 국가급 지도자들은 2번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네. 시진핑은 총석이잖아요. 예. 그 상무위원 중에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산당의 최우두머리는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총석이는. 그래서 계속할 수 있고 다만 음. 그 국가주석은 행정부 쪽이거든요. 이건 네. 당이고 행정부에서 국가주석도 2번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총서기를 하면서 중국의 지도자니까 예. 당연히 대외적으로도 프레지던트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원래 국가주석은 그렇게 안 돼. 명목상의 아. 국가 원수입니다. 이 예. 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 당 총석이면서 군을 통수하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국가주석을 하니까 센 거예요. 그러네요. 국가주석만 있으면은 명예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가기 위해서 네. 국가주석 연임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이게 장기 집권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음. 종신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네. 이런 권력 이상설, 그게 네. 위기설, 네. 급기야는 이제 실각설까지 나오는 그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약간의 누수가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 누수를 시진핑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누수냐 이거에는 이제 약간 갈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거를 하면서 약간은 권력을 조금 풀어주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국가주석 명예직으로 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도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2027년에 21차 당대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느슨한 구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아하. 후계자를 혹시 이제 타협을 해서 지명을 하거나 예.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중국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이 실각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걸 걷어차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암살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뭐 이 권력이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상당한 혼란에 빠질 거고 미국한테 또 빌미를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네,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강 교수님, 너무 오늘 쉬운 설명, 아유, 전체를 다행입니다. 이해하는데 예, 네, 도움이 네. 되는 설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걸 좀 보실까요? 우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청취자들, 끝까지 함께하시는 청취자들께 커피를 시원한 냉커피를 한 2잔씩 그래요? 한 분당 2잔씩 드리니까 총 넉 잔을 두 분께 좀 나눌까요? 두 분만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예, 강 교수님이 골라주시겠습니다.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요거 닉네임을 보시면서 한 두 분께 시원한 커피 선물을 좀 드리고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저희 이메일로 뉴스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분들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청취율 전화 02로 시작하는 전화 놓치지 말고 받아주세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요. 예. 아프로디테님, 네, 앞으로 그 다음에 냉커피 구수하다고 하신 예. 헤르미온느 언니. 헤르미온느 언니님 고맙습니다. 우리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님은 커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아프로디테님은 운이 좋으세요. 근데 새로 아니, 여기를 나오신 주셨습니다. 그 페이지를. 고맙습니다. 네. 예, 이래저래 아프로디테님은 한번 크게 좀 쏘셔야겠어요. 우리 꿀단지들한테 이 두 분께 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얼굴 크게 잡아주시고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